오후 4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집니다. 청운역 3번 플랫폼에 홀로 서 있는 한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김정호, 72살. 회색 코트 자락이 선선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죽 가방을 꼭 껴안으며 그는 천천히 플랫폼을 걸어봅니다. 50년 전 그대로인 듯한 이 역사. 페인트가 벗겨진 기둥, 녹슨 철제 의자, 심지어 역 구내의 달콤한 붕어빵 냄새까지도 그때 그대로입니다. 세월만 홀로 흘러갔을 뿐 이곳의 모든 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벤치에 천천히 앉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들뜹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두근거림은 뭘까요? 70을 넘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가능한 걸까요? 가방의 지퍼를 조심스레 엽니다. 누런 봉투 사이로 흑백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살의 자신과 19살의 그녀. 둘 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삐뚤삐뚤 적힌 글씨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정호야. 미영이가. 미영아. 그는 작은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인데도 혀 끝에서 자연스럽게 굴러나옵니다. 마치 어제까지 매일 불러온 이름인 양. 기차가 들어옵니다. 경적 소리가 역사 전체를 메웁니다. 정호는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혹시 저 기차에서. 하지만 내리는 사람들 중에 그녀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직 약속 시간이 아니니까요. 오후 5시. 그때 그 시간. 정호야,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미영이가 말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바로 이 플랫폼에서 10년 후든 20년 후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곳에서 오후 5시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그때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평생 함께 있을 건데.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약속해줘.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테니까.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다음 주에 정호는 서울로 떠나야 했고 미영이에게 전하려던 편지는 엉뚱한 곳으로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찾지 못한 채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정호는 시계를 봅니다. 4시 50분. 10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가슴이 터질 듯 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녀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미 와 있는 건 아닐까요? 플랫폼을 두리번거려 보지만 그녀다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긴 50년이 흘렀으니 서로 알아볼 수나 있을까요? 하지만 정호는 확신합니다. 미영이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맑고 따뜻했던 눈빛을. 바람이 붑니다. 낙엽 몇 개가 정호의 발끝으로 굴러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도 어느덧 황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때 그 20살 청년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역 스피커에서 시보가 흘러나옵니다. 정호는 천천히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기차역 승강장은 여전히 한산합니다. 몇 명의 승객들이 다음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실망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정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합니다. 오늘 오지 않더라도 내일 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미영이를 찾을 때까지. 5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못 기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저 멀리서 기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정호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정말 혹시, 1967년 봄, 청운역 근처 작은 마을. 20살 김정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섭니다. 역 앞 잡화점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거든요. 정호야, 오늘도 고생 많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미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정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꿈보다는 현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 정우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영. 역 건너편 양복점 딸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9살 소녀였습니다. 오빠, 미영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옵니다. 하얀 원피스 자락이 봄바람에 나풀거리고 검은 긴 머리가 어깨 위에서 춤을 춥니다.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몇 번을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떨림입니다. 어제 약속한 책 가져왔어요. 미영이가 건넨 것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 양장본 소설책은 정우에게는 사치품이었지만 미영이는 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미영이에게 줄 게 있어. 정우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직접 만든 나무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서투른 솜씨지만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미영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며 거울 대신 잡화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모습이 정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미영이는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들고 정호는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산등성이 작은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흘러나오는 가요를 들었습니다. 정호 오빠는 꿈이 뭐예요? 글쎄, 예전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정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입니다. 책을 좋아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꿈.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야간 학교라도 다니면서 공부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의 격려에 정우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소녀 앞에서는 불가능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미영이는 꿈이 뭐야? 저는 미영이가 잠시 망설입니다. 정호 오빠와 함께하는 거요. 그게 제 꿈이에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아집니다. 거친 정우의 손과 부드러운 미영이의 손. 계급도 가난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미영이의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양복점을 경영하며 마을에서 나름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깟 잡화점 애와 무슨 인연을 맺겠다고? 우리 미영이는 서울 대학생이라도 만나야 해. 아버지, 정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장래성이 없잖아. 미영이는 방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만나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우가 써준 편지는 미영이에게 보물이었습니다. 미영아, 언젠가는 당당하게 너희 아버지께 인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 편지를 읽으며 미영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것도 행복이었으니까요. 1968년 겨울, 정호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비가 급했지만 마을에서는 돈을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어. 정호의 결심을 듣고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해요? 1년. 아니, 길어야 2년이면 돈을 모아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미영이의 대답이 정호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1969년 2월, 정호가 떠나는 날, 청운역 플랫폼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거 받아. 미영이가 건넨 것은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영원히 사랑해. 정우 오빠. 미영이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정호도 자신의 사진을 건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은 하나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 5시 매일 이 시간이면 이곳을 생각할게. 저도요. 그리고 정우 오빠. 기차 경적이 울립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곳에서 오후 5시에. 미영이의 말에 정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하지만 미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약속을 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약속해줘.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테니까. 약속한다. 기차가 떠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미영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감정을 품고서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969년 3월 서울 청량리. 정호는 쪽방 한 칸에서 생활합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창문 밖으로는 기차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댑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영이와의 약속, 그리고 언젠가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정호의 하루는 고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는 늘 결립니다. 그래도 매일 밤 편지를 씁니다. 미영아, 서울은 참 크구나. 매일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나도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돌아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편지를 쓰고 나면 미영이의 답장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봐도 빈 공간만 보일 뿐입니다. 이상하네. 미영이가 왜 답장을 안 보낼까? 정호는 불안해집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의심을 떨쳐버립니다. 미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한편 청운 마을의 미영이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우 오빠는 왜 편지를 안 보내실까? 매일 우체국에 가서 편지함을 확인하지만 정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미영아, 서울 간 사람이 어디 쉽게 편지를 보내겠니? 바쁠 거야. 그래도 한 통 정도는. 미영이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납니다. 정호를 믿고 싶지만 연락 없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마음 한편에 의심이 자라납니다. 사실 편지는 서로에게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정호의 편지는 청운 마을 우체국에서 엉뚱한 집으로 배달되었고 미영이의 편지는 서울의 복잡한 주소 체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을 무렵 정호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여보세요. 정호 씨죠? 고향에서 온 전화입니다.
마을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 말이야. 결혼한다더라. 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전화기를 꽉 쥔 손이 떨립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서울 대학생과 약혼했다고 하네. 다음 달에 결혼식이라던데. 전화가 끊어집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평생을 기다리겠다던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미영아. 왜? 그날 밤 정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미영이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영원히 사랑해 정호야라는 글씨가 눈물로 번집니다. 영원이라고 했잖아. 사실 이것도 오해였습니다. 미영이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가 중매를 넣으려 한다는 소문이 와전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영아, 정호 그 애가 서울에서 세처를 얻었다더라. 마을 아주머니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뭘. 서울 여자랑 동거한다던데. 이건 역시 오해였습니다. 정호가 같은 하숙집에 사는 여자분과 인사하는 것을 누군가 본 것이 와전된 거였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는 목걸이를 풀어봅니다. 정호가 만들어준 나무 십자가 목걸이. 손으로 만져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저만 바보였네요. 1970년 봄 정호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미영아. 행복해라. 정호는 미영이의 사진을 가슴 깊이 넣어둡니다. 사랑했던 추억도 함께 미영이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서울 대학생과 만나보기로 합니다. 정호에 대한 마음을 접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다 이런 건가 봐요. 미영이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미영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미영이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71년 여름 정호는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야간 고등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합니다. 미영이와의 약속, 선생님이 되겠다던 꿈을 다시 꿔보려 합니다. 미영이는 그해 가을 결혼합니다. 상대는 서울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미영이의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미영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봅니다. 목걸이 자리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 목걸이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하지만 가슴 한편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아팠고 오해했던 만큼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편에는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문득 그때의 약속이 떠올랐고 기차 소리를 들으면 그날의 이별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추억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도 함께
1975년 봄 서울 성북동. 정우는 이제 건설회사 과장이 되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미영이와의 약속, 선생님이 되겠다던 그 꿈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은주. 30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참 성실하시네요. 은주가 말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정호의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은주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호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미영이 이후 처음 만나보는 여성이었거든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영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인연이 필요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정호야, 행복하게 살자. 은주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죄책감이 일었습니다. 은주에게 온전히 마음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 정호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미영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결혼한 지금도 그 사진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그리고 미안해, 은주야. 정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1977년 첫 아들 민수가 태어납니다. 정호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책임감이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아빠가 열심히 살게. 너를 위해서. 하지만 오후 5시가 되면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기차 소리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미영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한편 부산에서 살고 있는 미영이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남편 성민은 판사가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978년 딸 수진이, 1980년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여보, 오늘 수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미영이가 기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벌써? 성민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미영이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오후 5시가 지난 시간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시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정호 오빠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서랍 깊숙이 간직해둔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만져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목걸이와 마음속 그리움뿐이었어요. 1982년 정호의 둘째 딸 수정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내 식구가 된 가족. 정호는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빠, 언제 놀아줄 거예요? 민수가 물어봅니다. 정호의 가슴이 아픕니다. 가정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꼭 놀아주마. 하지만 주말에도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가족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은주는 모든 걸 이해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아요, 여보. 저녁에 들어오는 정호를 맞으며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은주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 한편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은주가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미영이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뒷면의 글씨를 보고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여보, 그날 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제가 부족해서 마음을 다 주지 못하시는 건 아니죠? 정우는 깜짝 놀랍니다. 은주가 사진을 본 걸까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후 5시만 되면 항상 창밖을 바라보시잖아요. 기차 소리만 들려도 멍하니 계시고. 정우는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은주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안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저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그날 밤 정우는 결심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현재는 현재로 살아가기로, 은주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1985년 정우는 드디어 꿈이던 교직에 발을 들입니다. 야간학교에서 시작했지만 선생님이 되겠다던 그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축하해요, 정호 선생님. 은주가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정우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우는 은주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미영이도 비슷한 시기에 변화를 맞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유가 생기자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수진이가 물어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할 수는 없잖아. 미영이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잊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고 싶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정우는 존경받는 교사가 되었고 미영이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봉사활동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네요. 은주가 말합니다. 그러게요. 세월 참 빠르다. 정우는 은주를 바라봅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두 번째였다는 걸 알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지금의 우리가 진짜니까요. 은주의 말에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오후 5시가 되면 두 사람의 마음은 그때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첫사랑의 순수함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미완의 약속 하나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가을 서울 성북동 65살의 정호는 퇴직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저녁에는 은주와 함께 TV를 봅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일상이었어요. 민수는 이제 35이 되어 결혼해서 독립했고 수정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정호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보,
오늘 민수네가 온다고 했잖아요. 손자 보는 날이에요. 그래요. 시간 참 빠르다. 벌써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다니. 정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정우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무심코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KBS 라디오 추억의 멜로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옛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정우는 차를 마시며 반쯤 듣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정우의 손이 멈춥니다. 김미영. 흔한 이름이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이 된 주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프로그램을 즐겨 들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사연을 써봅니다.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20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진실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서울로 떠났고 저는 고향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정말 설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편지를 보냈지만 받지 못했고 잘못된 소문들 때문에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결혼했고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정우는 라디오 앞으로 다가갑니다. 지금도 오후 5시가 되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청운역 플랫폼에서 했던 약속.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곳에서 오후 5시에 그 말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청운역 오후 5시. 이제 확신이 섭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혹시 듣고 계신다면 그날 역에서의 약속을 기억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한 번도 마음을 바꾼 적이 없다는 걸, 오해였다는 걸. 정말 애틋한 사연이네요. 혹시 그분이 듣고 계신다면 좋겠어요. 미영님이 신청하신 곡은 혜은이의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노래가 흘러나오지만 정우는 듣지 못합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바로 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아, 정우는 주저앉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품고 살았던 오해. 서로 편지를 보냈지만 받지 못했다는 것. 잘못된 소문들 때문에 헤어졌다는 것.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억울함, 그리움, 후회, 안도감이 뒤섞여 가슴을 휩쌉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엽니다. 그 깊숙한 곳에서 미영이의 사진을 꺼냅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이지만 여전히 그때의 미소가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미안해, 미영아. 나도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4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절망감도 밀려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주가 돌아온 거였어요. 여보, 왜 이래요? 은주는 깜짝 놀랍니다. 정우가 사진을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라디오에서 미영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요? 은주는 다가와서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질투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다고 해요. 서로 편지를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고. 잘못된 소문들 때문에. 정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랬구나. 그럼 그분도 지금까지 오해하고 계셨겠네요. 은주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해 하세요?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잖아요. 은주의 따뜻한 말에 정호는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합니다. 미영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혹시 듣고 계신다면 그날 역에서의 약속을 기억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결심을 합니다. 은주 씨, 청운역에 가보려고 해요. 그러세요. 가보세요. 같이 가주실래요? 은주는 놀랍니다. 함께 가자고 하다니. 제가요? 네. 혼자는 무서워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야 용기가 나요. 은주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청운역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깁니다. 정호의 가슴 주머니에는 미영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가실까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봐야겠어요.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기차가 달립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 40년 전 그날처럼 정호의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청운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은 예전보다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3번 플랫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보, 혹시 안 오셔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요.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아요. 정호는 플랫폼으로 향합니다. 은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남편을 지켜봅니다. 오후 5시까지 1시간. 정호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그 약속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미영이가 올까요? 오해를 풀고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오후 4시 30분, 청운역 3번 플랫폼. 정호는 벤치에 앉아 시계를 바라봅니다. 30분이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4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뛰어온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정말 올까?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라디오 사연으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만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주가 남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만 정호가 평생 품고 살아온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 마음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4시 45분. 저편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어요. 멀리서도 기품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정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정말 설마. 여인이 가까워질수록 정호는 확신하게 됩니다.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시간이 흘러 주름은 늘었지만 그 따뜻하고 맑은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미영입니다. 바로 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도 정호를 발견합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의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어깨의 라인, 앉아 있는 자세,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정우 오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어요. 정말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호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20살과 19살의 그들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미영아, 정우 오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떨림이 있습니다. 몇 걸음 사이의 거리지만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미영이 먼저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정호도 천천히 걸어갑니다. 마침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정말 정우 오빠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 미영아. 나야. 정호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왜 이제야 만나게 된 거죠? 미영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40년간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억울함이 터져나오는 거였어요.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정호도 고개를 숙입니다. 알았다면, 진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40년간 참아온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빠, 라디오 들으셨죠? 응. 내 목소리 듣는 순간 알았어. 바로 알았어. 저도요. 오빠가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마치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미영아, 나도 편지 보냈어. 매일, 정말 매일 보냈는데. 저도요. 한 달에 10통씩은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그랬구나. 우리 둘 다 바보였네. 정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미영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나무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정호가 놀랍니다. 네. 한 번도 버릴 수 없었어요. 결혼식 날에도, 아이들 낳을 때도 항상 가방 안에 넣고 다녔어요. 미영이의 고백에 정호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도. 정호가 가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누렇게 바랜 그 사진을 보고 미영이 감격합니다.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응, 이사 갈 때마다, 아이들 결혼할 때마다 항상 제일 소중한 곳에 보관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오빠는 행복하게 사셨나요? 그럭저럭. 너는? 저도 그럭저럭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늘 무언가 빈자리가 있었던 삶이었으니까요. 아내분은 좋은 분이시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잘 컸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른이 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후회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더 노력했다면. 후회. 물론 해. 하지만 지금 만난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정우가 미영이의 손을 바라봅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있지만 이제는 함부로 잡을 수 없는 손이었어요. 미영아, 알고 있지?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미영이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오해를 풀 수 있어서. 저도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주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정우는 은주를 보고 일어섭니다. 미영아, 우리 아내야. 미영이도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오빠가 정말 좋은 분과 인연을 맺으셨네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은주의 대답에 미영이 놀랍니다. 질투나 경계심 대신 따뜻한 이해가 느껴졌거든요. 사모님, 평생 정우 오빠를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가봐야겠어요. 미영이 먼저 말합니다. 응. 나도. 오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아쉽지만 이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내 덕분에 예쁜 추억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어. 저야말로요. 오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미영이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플랫폼에 석양이 깔립니다. 40년 전 그 이별의 순간과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원망이나 그리움 대신 감사와 평안이 있었거든요. 가요, 여보. 은주가 정호의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은주 씨,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요. 두 사람도 역을 떠납니다. 정호의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야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청운역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를 만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 같았어요.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은주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40년 만에 만나서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지는 게 전부일까요? 아직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편 부산의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 성민은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은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어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때 더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미영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헤어졌지만 정작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했어요. 4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마음을.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은주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어제를 되돌아봅니다. 미영아,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 어제 만났을 때 미영이의 눈빛에서 뭔가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럭저럭 살았다는 대답에서도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우 오빠세요. 저 미영이에요. 정호의 심장이 멈출 뻔합니다.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어떻게 내 번호를? 어제 사모님께서 명함을 주셨어요. 혹시 연락드려도 될까 해서. 물론이야. 괜찮아. 은주가 미영이에게 명함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오빠,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는 너무 급하게 헤어진 것 같아서.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었어.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청운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플랫폼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후 3시 약속한 카페. 정우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영이가 들어옵니다. 어제보다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기품이 느껴졌어요. 늦지 않았죠?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좋아요. 정우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나도 그랬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막상 만나니까 뭘 먼저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이의 솔직함에 정우도 마음을 엽니다. 미영아, 사실은 나도 오빠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먼저 해. 둘 다 망설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 앞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20살, 19살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같이 말해요. 하나, 둘, 셋. 미영이가 웃으며 제안합니다. 정우도 웃음이 납니다. 이런 귀여운 모습이 그리웠어요. 하나, 둘, 셋. 그날 당신을 기다렸어요. 나도 그날을 기다렸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였어요. 정말요. 오빠도? 응. 매년 2월 28일이면 청운역에 갔어. 혹시 내가 올까 싶어서. 저도요. 매년 그날만 되면 기차를 타고 청운역에 갔어요. 바보같이. 두 사람은 웃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찾아갔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 스쳐간 적이 있을지도 모르네요. 그럴지도. 아니면 시간차로 온 거거나. 잠시 후 미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래. 저는 한 번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 오빠가 있었어요. 미영이의 고백에 정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고 아이들도 잘 컸지만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뭔가 빈 자리가 있었거든요. 미영아. 오빠는 어떠세요? 정말 행복하게 사셨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어. 은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완전한 행복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 늘 미안했어. 은주에게도 너에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40년간 숨겨온 진짜 마음을 드디어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오빠, 늦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모르겠어. 하지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미영이도 천천히 손을 뻗어 정우의 손을 잡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어요. 따뜻하네요. 너도.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미영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솔직해지고 싶어요. 솔직해진다는 게 각자의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파괴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마음만은 인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했다는 걸. 미영이의 말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 사랑했어. 진짜로.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나도.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빠, 우리 어른이 되었네요. 그러게. 예전 같았으면 당장 어디든 떠나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죠.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미영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완전히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하지만 특별한 관계. 서로를 사랑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성숙한 관계.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까? 부담 없이 친구처럼. 친구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사이로. 미영이의 제안에 정우가 미소를 짓습니다. 좋아. 우리만의 특별한 관계.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놓고 일어납니다.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 나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기다릴게. 이번에는 아쉬움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은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집에 와서 함께 먹어요. 은주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우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성민이 출장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어디 다녀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래. 좋은 시간 보냈나? 네, 정말 좋았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4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15년 봄 3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와 미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운역 근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들만의 특별한 관계였어요. 오빠, 오늘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영이가 말합니다. 남편 성민의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 요즘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정우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은주가 요즘 남편이 평온해 보인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만나면서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두 사람의 만남을 각자의 배우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만남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여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초기라고 했잖아. 치료하면 괜찮을 거야. 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했다고? 하지만 정우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켜봐준 은주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날 밤 정우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은주가. 상황을 설명하자 미영이도 놀랍니다. 어머, 사모님이 그런 일을. 미영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사모님 곁에 계셔야죠.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미영이의 대답에서 그녀의 인품이 느껴집니다.
우리 만남은 일단 미뤄요. 사모님이 회복되실 때까지. 미안해. 미영아, 뭘 미안해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 후 6개월 동안 정호는 은주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항암 치료도 순조로웠어요. 은주는 정호의 헌신적인 간병에 감동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저 때문에 미영 씨도 못 만나고 은주가 미영이 이야기를 꺼내자 정호가 놀랍니다. 당신이 그걸? 알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여보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정호는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미안해요. 은주 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다니.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보가 변한 걸 봤어요. 더 평화로워지고 저한테도 더 따뜻해졌어요. 은주의 말에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여보의 마음이 치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은주 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절대 저희 가정을 깨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은 그분 얘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정호는 은주를 꼭 껴안습니다. 이런 아내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2016년 봄 은주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호는 다시 미영이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요. 사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고마워. 다행이에요.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네. 사모님이 건강하셔야 오빠도 행복하시니까. 미영이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호는 이 여인의 마음 깊이에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한편 부산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민이 미영이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여보, 나는 알고 있어. 뭐요? 정호 씨와의 일 말이야. 미영이는 깜짝 놀랍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당신이 화내지는 않아. 대신 궁금해. 궁금하다고요? 어떤 분이길래 내 아내가 40년을 못 잊었는지. 성민의 예상 밖 반응에 미영이는 당황합니다.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그 분과. 네.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말이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준 분이니까. 2017년 가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호와 은주, 미영이와 성민이 함께 만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호 씨, 우리 미영이 잘 부탁드려요. 성민이 먼저 말합니다. 저야말로 40년을 기다렸다니.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부러워요. 성민의 너그러운 마음에 정호는 감동합니다. 은주도 미영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미영 씨, 남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남편이 평온해졌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질투나 원망 대신 이해와 배려가 있었어요. 2018년 겨울 정우는 70이 되었고 미영이는 69이 되었습니다. 청운역에서 만난 지 6년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배우자들도 인정하는 특별한 만남이 되었어요. 오빠, 우리 참 신기한 사이가 되었네요. 그러게 연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지만 특별한 사이. 그래. 특별한 사이.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은 청운역 플랫폼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려고요. 미영아,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는 것 같아. 시작이요? 응. 50년 전에는 어렸고, 6년 전에는 혼란스러웠지.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서로를 진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양이 플랫폼을 물들입니다. 50년 전 그날과 비슷한 풍경이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어요. 미영아, 네, 앞으로의 남은 날들은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정우가 손을 내밉니다. 미영이도 손을 뻗어잡습니다. 좋아요. 함께 걸어가요. 두 사람의 손에는 이제 주름이 많았지만 그 온기만은 50년 전과 똑같았어요. 다 늦은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왜? 진짜 사랑은 나이가 없으니까요. 기차역의 석양빛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헤어짐이 아니라 시작의 약속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모두 평안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사랑해. 미영아, 저도 사랑해요, 오빠.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랑.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사랑. 그것이 그들이 찾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시작된 두 번째 청춘.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